제 생각이 딱 멈춰진 순간이 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말고는 없더라고요. 생각이 딱 멈춰졌을 때. 인생에서 좀 큰 경험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근데 이제 수행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수행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를 이제 판단을 하려면 스스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여쭤보고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우선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네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자각의 경험이 있으니 뭐 삶에서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일단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생각, 행동, 감정이 지켜봐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구나. 무의식적으로 이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감정이 표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동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어 있구나.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이걸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게 이제 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아차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내 행동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좀 어때요? 많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이제 많이 편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 편해졌다는 것은 아직도 편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네. 그런데 어떨 때 편하지가 않아요. 편해지지 않는 경우는 그런 이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편해지지 않는 그런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저는 진짜 날 찾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반에. 근데 좀 더 이제 책 보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것도 너 아니야라고 이제 하시는 얘기를 들었게 됐고 그런가 보네 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조금씩 오류가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뭐지? 진짜 나는 뭐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쪽으로 그렇게 돼서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이 무의식적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네네. 무의식이 뭐예요? 어떤 제가 그러니까 믿음처럼 뭔가 쌓여진 어떤 습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같아요라는 것은 확실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하더라 그랬어요. 무의식적으로 하더라. 그것은 무의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무의식적으로 하더라. 무의식이란 것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생각을 하고 귤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의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의식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 의식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가갖고 이렇게 살짝 훔친다든지 아니면 뭐 훔치는 거 아니어도 뭐 네. 먹을 때 어떨 때는 네.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운전을 할 때 운전이 자동으로 하고 그런데 그걸 왜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의식이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네요. 만약 무의식이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란 뭔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쌓인 것 같아요. 경험이 축적이 돼서 이 경험이 쌓여서 그게 행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확인된 거예요. 경험이 어디 가서 쌓여요? 그 경험은
쌓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경험이 쌓인다라고 그래요? 기억? 기억이 그러면 기억이 어디 가서 쌓여요? 쌓이는 곳이 어디 있나요? 어디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보기에는 뭐 책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써니자님은? 자, 요즘 뇌과학이라는 것이 한창 네네. 발전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의학이라든가 뭐 생물학도 사실은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죠. 근데 뇌를 아무리 해집고 아무리 봐도 어디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을 수술해서 없애버리면은 기억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디 기억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뭔가 이 뇌라고 하는 우리가 이 뭐 인식한다, 생각한다, 뭐 말한다, 뭐 이런 것도 아무리 봐도 가령 뭔가 그런 이 중앙 통제를 해서 뭔가가 이렇게 저렇게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로지 전기 신호 같은 것만 있고 없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봐요. 어떻게 기억이 쌓인다 또는 경험이 쌓인다. 도대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써니지님은 어떻게 아세요? 현재 기억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경험은 기억이 나는 경험만 있지 어디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은 없죠? 네. 쌓여 있는 경험은 없죠. 네. 나는 경험만 있죠. 네. 그런데 나는 경험만으로 가지고 어디에 쌓여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 아니에요? 그렇죠. 가설 같은 거죠. 네. 네. 그런데 가설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그냥 가설일 뿐이잖아요. 근데 써니저님이 조금 전에 한 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라 아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나요? 네. 가령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네. 도대체 무의식이 뭘 그냥 경험은 자 그렇게 되어진 그냥 경험이었죠. 네. 그냥 자 이런 것이 느껴지거나 보이거나 자 보이민 경험이나 느껴진 경험만이 있지 이게 무의식으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있나요? 무의식이란 것이 경험됐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무의식이라는 말로서 가리키는 게 경험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해요? 아니, 어떤 특정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그렇게 된다. 무의식으로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된 경험은 있어도 무의식으로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써니님이 경험을 확인된 게 아니죠. 네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뭐예요?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네.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생각이 내가 아닌 이유로서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작용되더라.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근데 생각 내용도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고 안 하고도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네. 생각 내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전부는 아니죠. 네.
전부는 아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아닌 쪽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경험될 때가 있지요. 경험을 통해서 확인될 때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움직이기 직전에 계획한 것들? 네. 자, 그 계획은 내가 계획을 한 걸까요? 일어난 어떤 것을 계획이라 이름하는 걸까요? 일어난 걸 계획이라고 했네. 예. 그 진짜였어요? 분명해요? 예? 자,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 또는 우리가 계획 세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를 들면은, 아마 이제 써니저님 같은 경우도, 올해는 계획 안 세우고 그냥 한번 막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을 거예요. 안 나지 않을 거예요. 응?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이제 계속 해가니까, 이제 그냥 막 일어나는 대로 인터뷰하지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 할까, 저 사람 할까, 또는 유튜브에 이 사람도 들어보고 저 사람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응? 사실 안 하려고 해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아마 써니저님이 뭐 하루 아마 아무것도 안 하려고, 어떤 생각도 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응? 그럼 평상시에 내가 한다라고 했던 그 생각까지도 안 나는지. 그러니까 난다는 생각 말고 내가 한다라고 하는, 요거는 내가 하는 생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하루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내 오늘 하루를 지내버리라 하고 어떤 생각도 안 해버리라 라고 하고 하루를 있으면은 평상시에 이거는 내가 하는 생각이야 라고 했던 것도 아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안 믿겨지면은 실제로 하루를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자, 우리는 잠자면서도 생각이 작용돼요. 네. 그거는 뭐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잠잘다는 때, 그럴 때 생각이라 이름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와 우리가 지금 깨어있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그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이건 무의식이 생각하는 거고,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생각하는 거고,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의식과 의식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면서 사실은 그것이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일 뿐인 거예요. 아까 무의식이 도대체 뭐냐? 무의식이 어떻게 경험되는 거냐? 확인되는 거냐? 마찬가지로 도대체 의식이란 것이 뭐냐? 의식이란 것이 어떻게 확인되는 거냐? 결국에 무의식이 생각하는 거라면은, 그럼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생각하는 거겠지요? 네. 도대체 뭘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냐? 라는 거예요. 단지 뭔가 생각이 이렇게 작용되니까 이걸 의식이 생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이게 정말 의식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어떤 건가? 도대체 이게 생각을 하는 주체인가?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쓰는 말 아니냐 이 말이.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생각이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대상이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봐요. 자, 그러면은 지켜보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바라보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지켜봐지지가 않아요?
바라봐지지가 않아요? 의식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의식을 안 하게 된다면은 또 다른 게 의식되겠지요. 네. 의식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식 안 하려고 하면은 의식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의식되든지 네. 또는 다른 게 의식되든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려고 하면은 지켜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지켜봐지든지 네. 또는 다른 게 지켜봐지겠지요. 네. 근데 뭐예요? 지켜보지 않으려고 해봐요. 아예. 자, 그럴 수는 없죠.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죠. 네.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죠. 네. 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지켜보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봐지고 네.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지는데 네. 그러면 지켜보는 그것은 지켜보는 뭐가 있잖아요. 라고 지켜보는 그거는 그럼 뭐예요? 그게 나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써니저님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면 써니저님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응? 네. 왜냐면은, 써니저님 지켜보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봐지잖아. 네. 그러면 도대체 써니저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뭔가 지켜봐지는 게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상관없이.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써니저님하고 무슨 상관이? 네. 에고랑은 상관이 없네요. 응? 지금 써니저님은 그러면 에고는 뭐예요? 에고는 뭐예요? 뭘 에고라고 그래요? 경험되어진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 예.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네요. 에고도 자동이네요. 그러니까 뭘 에고라고 그래요? 써니저님은 뭘 가지고 에고라고 그래요? 생각도 생각 그리고 어떤 뭐 욕망들 그런 것들 전부 네, 에고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걸 에고라 하면 그걸 에고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에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그것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그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일으키는 게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도 사실 문득 그렇게 나와서 알아질 뿐이잖아요. 네. 응? 그런데 도대체 뭘 에고라고 그래요? 아까 의식,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듯이 도대체 에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에고라고 그래요? 응? 에고가 뭘 하는 거면은 그래 좋아. 또 뭐 에고를 뭐 어떤 게 에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도대체 에고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고가 생각을 해요? 에고가 뭘 해요? 생존. 이 몸의 생존. 에고가 생존을 해요? 생존을 위한 활동. 그러니까 그런 결국엔 뭔가 활동하는 주체라는 거잖아. 에고가. 응? 그런데 뭐예요?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몸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그렇게 작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겠어요? 만약 에고가 생존을 위한 또는 몸의 보호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배탈은 왜 나요? 병은 왜 나요? 에고가 병 안 나게 하든지 생존을 위한 거라면 배탈 안 나게 하지. 소화 잘 되게 하지. 왜 소화 안 되게 하지? 소화가 안 됨으로써 먹지 말라고. 근데 도대체 써니저님은 그게 경험을 확인된 소리요? 아니면은 그냥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병원에 가보면은, 네네. 병원에 가거나 요즘 그런 데에서
그런 이 몸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주체가 있다라고 그래요? 보통은 의식불명, 의식으로 병원에서는 얘기하지 않나요? 의식불명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 없다로. 예. 근데 그거는 뭐, 설사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써니님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가령, 의식불명이라는 말은 있어도 어떤 현상에 대한 말이고, 네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주체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걸 갖다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뇌과학에서는 그런 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헷갈려져서. 예.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에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써니전님은 바로 에고예요? 아니면 지켜보는 자예요? 써니전님은 지켜보는 자예요? 아니면 에고예요? 정의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뭐예요? 자, 만약 지금 써니전님이라 부르죠? 네. 써니전님하고 전혀 관계 없는 어떤 일이라면은, 써니전님은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상관할 일이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써니전님이 지켜보려고 하든지 뭐 안 하든지 관계없이 뭔가 지켜보는 자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은, 전혀 그거는 뭐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럼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저 필리핀 앞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응? 그렇네요. 응? 네.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응? 그렇게 대단한 말든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응? 그거하고 관계돼야. 네. 그래야 뭐 이러니 저러니 쌓지. 가령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텐데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응? 내가 없네요. 내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써니전님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써니전님은? 응? 도대체 써니전님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응? 봐요? 뭔가를 봐요? 안 보려고 해보세요. 안 보이는 거. 들어요? 안 들으려고 해봤어요. 안 들리는가? 응? 알아요?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해봤어요. 알아지지 않는가? 응?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해봤어요. 생각이 안 나는가? 그럼 도대체 써니저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에고가 한다고 치자. 그러면 에고가 하면은 에고가 나하고 뭔 상관이죠? 그럼 또 써니저님하고 에고하고 무슨 상관이? 에고가 바로 써니전님이다라고 그러면 몰라.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에고가 하는 일은 바로 써니전님이 하는 일이고 그게 같은 일이죠. 네.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것을 왜 에고라고 그래요? 왜 에고란 말을 왜 또 더 끼워 넣어요, 거다가? 바로 내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자, 만약에 배탈이 났는데, 이건 나는 소화자를 쉬고 싶은데, 그건 내 뜻대로 안 돼. 그냥 그대로 되어졌어. 그냥 일어났어. 근데 이걸 왜 에고가 한 일이라고 왜 그러죠? 도대체 에고가 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에고라는 뭔가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병원에 가면은 뭔가 이걸 이렇게 만든 놈이 있다고 그래요? 가령 어떤 배탈이 났으면 세균 때문에 그러면 세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에고라는 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진 않죠. 응?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세균을 어떻게 하지? 에고라는 놈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에고가 그렇게 된다면 에고라는 놈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 근데 도대체 써니전님은 도대체 뭘 에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에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응?
봐요. 생각, 아니, 안 하려고 해도 지가 일어나. 네. 도대체 생각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이게 에고가 하는 거라면은, 에고가 하는 거라면,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쓰리즈님하고 뭔 상관이? 그 에고 일이면, 뭐, 그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에고 일이니까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 응? 저 지금 태풍이 부는 거 하고, 그걸 가지고 태풍 저걸 뭐 이러쿵저러쿵 그래요? 그냥 태풍이 부는 거잖아, 그냥. 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네. 응? 근데 만약에 에고가 생각하는 거라면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어차피 봐요.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작용돼. 생각 내용 내가 결정할 수도 없어. 자, 그걸 에고, 그렇게 되는 것을 에고라고 한다면은, 그럼 아무 상관이 없잖아. 뭐 생각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했어요?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다?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어? 애당초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응? 근데 왜 그런 걸 그렇게 뭐 마치 큰 문제인 양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이 나였고, 생각하는 대로 이게 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동일시하고 살고 있다가, 동일시가 분리가 되는 경험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뭐 애초에 착각이었죠. 뭐 나라고 뭐 착각했던 거죠. 뭐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뭐 착각이었는데 뭐 분리고 말고 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었어야지 뭐 일어나고 사라졌던 건데 뭐가 분리되고 뭐 분리돼요. 아하, 나는 내가 한 거라고 착각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착각이었는데 그럼 끝난 거지 뭐. 뭐 그게 불리고 말고 어디 뭐 붙어 있었어야지. 뭐 그걸 뭐 항상 있는 게 있었어야 말이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했는데. 자, 그러고 그것이, 그게 에고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생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응? 동일시가 끊겼다 이 말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 즉,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거잖아. 어차피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라면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저기서 뭐 바람이 일어나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계절 바뀌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뭐 그냥 그러한 뿐이지. 그냥 환경일 뿐이지. 그런 거 아니? 뭐 분리 애당초 뭐 붙어 있는 게 있었나? 뭐 일어나고 사라졌지. 뭐 그게 항상 있었던 게 있어야 뭐 분리고 말고 하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맨날 그러고 다녀요, 선생님? 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네. 뭐 맨날 이러쿵저러쿵 하고 다니냐고요. 아니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생각은 내 생각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알아지는 이 생각 또한 내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 내용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나무 생각이나 무슨 생각이나, 뭐, 그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생각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써니저님 지금 몇 년 살았어요? 37년. 어쨌든 생각 때문에 불편한 일도 많았을 텐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살았으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 때문에 괴로운 사람 많죠? 가령 뭐 70, 80이 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그러면 이제 생각을 만약에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 어떻게 했겠죠?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아예 될 수 없는 걸까요? 될 수 있는데도 못한 걸까요? 지금까지는 될 수 있는데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경험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해서 된 생각이 아까 이야기했죠? 착각이라고. 실제로는 다 그냥
그냥 이런 생각 들고 저런 생각 나오고 그냥 그랬을 뿐이라고. 네. 그리고 더구나 그런 자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내가 아니구나. 그런 자각이 있으면 더더욱 저 그런 자각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럼 그건 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또한 한 번 든 생각이었을 뿐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 그것이 나가 아니란 자각이 있으면 더 이상 생각에 대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자각이라면.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각은 그냥 역시 그것도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 자각이라면 더 이상 생각에 대해서 왈가왈부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뭔가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당연히 나지를 않게 되겠지요. 그 자각이 진짜 자각이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예. 뭔가 자, 자꾸 할 그렇다고 수 한다면은, 네. 자, 그것 또한, 자각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네. 그것 또한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각으로서의 이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각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 완전한 이해가 딱 됐을 때 되는 건가요? 예, 자각이란 뭐냐? 말 그대로 밝음이라고 해서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그와 같이 더 이상 가령 어떤 생각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도 그러면 생각이 네 생각이냐? 뭐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쥐가 일어나서 하는 그냥 자연 현상일 뿐이지 않냐? 그럼 너가 왜 그 상관인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자각이란 그와 같이 그래서 자각을 다른 말로 밝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무지를 무명 밝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밝음이라 그래요. 그냥 어떤 현상이 아니라 즉 무지 없음이 그러니까 착각 없음이 즉 모름 없음이 무명이란 밝음이 없다는 것은 모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각이라는 부분이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다. 또 어떤 부분에서 자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다양한 부분에서 자각이 따로따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방에 자각이 확 나오고? 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부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자각이에요. 예를 들면은 당연히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듣는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야, 이것이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왜냐면 내가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려. 내가 듣는다라면 들으려고 해야 비로소 들려야 돼. 그래야 내가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아. 진짜 이상하잖아, 이거. 이게 도대체, 그러면 내가 듣는다는 말, 이 말은 도대체 뭐야? 뭐야? 그냥 들리는 거네. 그냥 들리는 거네. 그러니까 내가 듣는단 말은 사실이 아니네. 이것도 자각이. 이것도 자각이. 자,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어떻게 가령 우리 들림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건지를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각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자각. 근데 이렇게 자각이 있다 보면은 뭐예요? 아까 선생님 그랬죠? 어떤 생각은 내가 하는 것 같고 어떤 생각은 내가 안 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임도 그러네? 느끼짐도 그러네? 이게 하나씩 경험 자각될 수도 있고 이게 통째로 한꺼번에 자각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각이 될 수 있는 이렇다가 생각에 대해서도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자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통째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 한 번에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네네. 사람들의 경험에 따라서 네. 자각이 일어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면 요 수행이라는 게 이 자각을 일으키기 위한 건가요? 수행하는 것은 뭔가를 이해해서 하는 그런 수행은 없어요. 자, 그거는 뭐예요? 뭔가를 이해해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있어요? 수행하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경험 사실이 아니에요. 네. 응? 자, 들림이 아까 그렇다고 그랬죠? 들림이 뭐예요? 들리는 주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들리는 주체가 있다면은 이 주체가 들으려고 해야 들려야 되고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들림은 일어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주체? 어떤 주체? 자, 가령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뭐예요?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요. 써니지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버나 뭐 써니지언님이나 조금 더 다르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내가 듣는 주체가 아니죠. 네. 듣는 주체 없이 들림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이 네. 일어나는 거잖아.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주체가 있을까요? 그럼 다른 주체가 있다면은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왜? 내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고 나 경험이 아닌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면은 저 태풍이 일어나는 거와 뭐가 달라요? 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네. 응?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네, 뭐가 헷갈려요? 분명히 들리는데 응, 들리는데. 들리는 거를 뭐 들리게 하는 그 대상이 있어서 주체가 있는 거고 있을 테고 근데 그건 뭔지 모르니까 나는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나는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이라는 빼고 빼고. 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들려요? 이게 왜 들릴까요? 아니 지금은 네. 갑자기 말이 너무 그 비약이 되면 안 되지. 지금 봐요. 네. 들리는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써니저님이. 아, 네네네. 예, 대상을 이야기했어요. 네. 네, 자, 대상이 들린다는 거예요. 응? 뭔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응? 네네. 그런데 정말 소리가 들린 걸까? 그건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왜 대상이란 말을 왜 해요? 뭔가 들렸으니까. 자, 근데 네. 들림이라는 경험은 있지만은 네. 뭐가 들렸다라고 뭐가를 어떻게 알죠? 뭔지는 몰라요. 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대상이라 그래요? 뭔가를 모르는 그걸 대상이라 그래요? 들림을 작용시킨 것?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들림을 작용시킨 뭔가가 있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아요? 들렸으니까. 네? 왜요? 그러면 그냥 들림만 있었지. 네. 들림이라는 경험은 있는데 네. 뭔가가 작용시켰다라는 뭔가는 경험이 없죠. 네. 그런데 경험 없는 걸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해요. 그냥 경험은 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되지. 들림의 경험만 이야기하면 됐지. 네. 응? 왜 확인되지도 않는 뭔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자꾸 나라는 걸 자꾸 찾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봐요. 찾으려면은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가지고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는 걸 찾으면 어떤 꼴이 나요? 잘못된. 예? 아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계속 찾고 있으면 도대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규정할 수가 없죠. 응?
대상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또 뭔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뭔가도 봐요. 그러면 경험하는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지금 나하고 지금 나 이거는 그냥 저끼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냥 저끼리 알아서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걸 왜 시비를 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자, 알아지기 때문에 태풍도 알아져요. 응? 태풍도 알아져요. 저 시장 바닥에 가면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도 알아져요. 그렇다고 지금 나하고 그 싸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응? 안 그래요? 알아지기 때문에? 알아지는 것도 뭐예요?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진 것도 아니고, 응?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지는데, 그거 가지고 또 왜 시비를 해요? 응? 이러니 저러니 왜 그러죠? 그냥 그런 뿐이잖아. 그냥 그런 것 뿐이잖아. 응?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면 수행이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응? 자, 우리 경험이라는 것이 하나도 가령 내가 어떻게 하는 경험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들림이라 하는 것 나하고 상관없죠? 네. 보임이라는 거 나하고 상관이 있나요? 내가 이렇게 보려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려면 저렇게 보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눈 감으면 되잖아요. 네. 자, 눈 감는다는 것 또한 그냥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일 뿐이죠. 그러면 영원히 눈 감고 사세요. 그러면 당신 그래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는가? 옆에 그러고 빰따구를 하나 때리면 눈이 반짝 뜨일 텐데 눈 뜨려고 하지 않아도 눈이 번쩍 뜨일 텐데 자, 보여요. 근데 느껴짐, 냄새 맡아짐, 맛보여짐, 자, 알아짐 도죠.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려고 해야 그렇게 되거나 안 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몸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소화 잘 시키려면 소화가 잘 되나요? 전혀 이 몸의 작용, 물질 작용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지요? 네. 근데 봐요. 우리가 모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외에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생각하는 거 전혀 상관없지요? 네. 사실 행동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도 생각한다는 거와 똑같이 착각이에요. 왜냐면 잠자면서도 덩어리 베기면 떨어놓지요. 네. 잠자는 데까지 바늘로 콕콕 쑤셔보세요. 이렇게 하고 다 그래요. 응? 심지어는 어떤 사람 목류병이라 하나?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응? 자, 봐요. 어떤 행동 우리가 가면서 앞에 물이 있으면은 폴짝 뛰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뛰어요. 그렇게 되시죠? 응? 그렇게 되죠. 예, 그냥 사실은 다 봐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것.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근데 그렇다면 사업 기획서를 쓰고 일단 막 생각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일들이 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네. 그렇게 작용돼요. 자, 사업 계획을 안 쓰려고 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사업 계획서 안 쓰고 살려고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면 써지게 되지요. 쓰여지게 돼요. 네. 맞아. 이 부분 그 상황이 돼야지 이제 한다는 부분에서 상황이 오기 전에 그러면은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는 부분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아예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사업 계획을 세워야지라는 생각은 해서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어난 건가요? 그냥 있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수행이라는 뭐냐?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즉, 하는 주체란, 자, 우리 경험 사실의 주체란 없는 거예요. 네. 경험 사실의 주체가 없어요. 우리 경험의 주체가 없어요. 주체란 것이 경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체란 말은 그냥 생각이, 그냥 어디 코끼리, 보지도 않은 사람이 코끼리 들은 걸 가지고 코끼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는 걸과 똑같은 그런 꼴 뿐인 거예요. 응? 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꼴이에요. 응? 우리는 봐요.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나라고 이름해요. 내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고 듣고 보이고 들리고 이러한 현상을 나라고 이름해요. 이게 뒤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도몽상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네. 봐요. 이렇게 생각난 걸 생각을 한다 그래요. 네. 요런 것을 생각을 한다 그래요. 봐요. 생각을 생각한다는 건데, 생각한다가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생각이 난다, 이런 경험을 생각이라 이름하는데, 생각을 한다? 웃기는 말이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이 어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요렇게 나는 요걸 생각이라 그러죠? 네네. 근데 요렇게 나오는 것을 생각이라 그러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한다 그러면 뭐예요? 또 요 주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아니, 봐요. 요렇게 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것도 착각. 내가라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요렇게 작용되는 요게 사실인 거예요.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래요. 아니, 요게 생각인데, 요렇게 작용되는 게 생각인데, 생각을 한다니. 응? 근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주체가 생겨버려요.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작용되는 것은 생각이라 이름하는 그런 작용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이라 이름해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건 전부 다 요런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함을 나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고 이걸 전부를 나라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나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그걸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서도 그런 줄도 몰라요. 거꾸로 내가 한다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지, 전도몽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은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을 연기로 설명하셨고, 그래서 연기가 바로 무아라는 거예요. 연기와 무아는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은 왜 무아냐? 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야, 연기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체 없이도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아의 설명은 바로 연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험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주체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체 없이도 이렇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와 무아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그걸 갖다가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바로 이러한 모순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순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용되는 거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작용됐지.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야. 안 하려고 하면 작용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된 그것을 생각이라 이름하고, 그렇게 그런 것을 내가 한다라고 하는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이란 뭔가? 수행이란 뭔가? 바로 이런 착각이 없는, 자, 들림이라는 경험 그 자체. 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듣는다라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들림이라는 경험은 우리는 당연히 그냥 들림이라는 경험은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 또한 그냥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경험이라 그래요. 자, 거기에서 착각이 없는, 즉 내가 무엇을 듣는다가 아니라 그냥 들림 그 자체, 들림이라는 경험 그 자체, 이걸 수행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는 착각이 없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실이 뭔가 이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요. 이 경험에서. 수행이란 뭔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 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 수행이라는 것은 주체가 어떤 하는 것이 아니. 그래서 수행에는 수행자는 없어도 수행은 있다는 거예요. 수행에서 유명한 말이 경험자는 없어도 경험은 있다는 거고, 경험만 있지 경험자는 없다는 거고,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경험은 있어도 깨달은 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에고니, 나니라고 하는 이런 것이 더구나 의식, 무의식이라는 것도 똑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한 말들인 거예요. 경험되는 경험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경험과는 관계없는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이란 뭐냐? 바로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수행, 도를 무주상이라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할 때 응무소주가 바로 무주상이,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지는 모든 내용, 즉 인식 내용이라는 것은 전부 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대상이라는 거와 나라는 거와 알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간접 경험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바로 이것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대로는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를 무주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을 아견이라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는 유신견 그래요. 견이란 말은 생각이다 말이, 견해다 말이. 바로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생각은. 다른 말로. 그래서 도란 그냥 무주상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고 도라 이름하는 거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그것을 수행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바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이해? 바로 실제로 수행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경험이죠. 당연히 그때 하더라도 들림이라는 경험, 보임이라는 경험, 알아짐이라는 경험, 이런 경험 상태잖아요. 예, 단지 그런 경험 상태,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이걸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착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지켜보는 자, 지켜보는 자라는 것도 경험된 적이 있나요? 만약에 보세요. 나이 경험된다면 그게 나겠지요? 네. 그게 나겠지요? 응? 그런데 봐요. 그게 나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나라고 한다면은, 그게 주체라는 거죠, 바로. 응? 그러면 그것이 보고, 또는 듣고, 그것이 생각하고, 그것이 행동하고 하겠지요? 응? 네, 그렇진 않네.
예. 그러면 도대체 지켜보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경험돼요. 그러면 경험의 어떤 것을 지켜보는 자라 그럽니까? 그냥 들림과 보임을 지켜보는 자.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지켜보는 자는 항상 해요? 저 들림이 항상 하는 들림 본 적이 있어요? 자, 들림이란 일어나고 사라지죠. 네네. 보임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네. 알미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죠. 네네. 항상 하는 알 경험된 적이 있어요? 알미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돼요? 뭔가 부딪혀서. 예. 아니 그냥 이렇게 알아짐이라는 것이 이게 알미죠 그냥. 네네. 자, 이 알아짐이라는 알도 또 알아지니까 우리가 알미라 그래요. 그래서 암도 알아져요. 그러니까 암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암도 일어나면은 그것이 알아지는 알미 또 일어나고 또 이것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알아지는 알미 또 일어나는 거예요. 들림이 일어나면 들림이 알아지는 알미 있고 이렇듯이. 자, 그래서 항상 한다는 것은 경험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에는 항상 뭔가가 있어야 경험이라는 것이 있지. 뭔가가 없으면은 경험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풍경이 댕 해야 들림이 있지. 댕함이 없으면은 들림도 없어요. 자, 모든 경험은 다 그래요. 이게 이러니까 보임이 있지. 이런 보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없는 게 알아지지 않느냐? 예. 그것은 생각이 알아진 거죠. 없다라는 생각이 알아진 거죠. 생각이 작용되니까 알아진 거죠. 자,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면 보임이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임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의 경험은 그런 경험 없어요. 뭔가가 일어나야 보여요. 일어나지 않는데 보임이 있다? 이거는 경험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미란 것도 똑같아요. 우리 알미라는 것은 항상 뭔가가 알아질 때, 뭔가가 알아지는 뭔가가 있을 때 알미라는 것이 일어나지. 알아지는 아무것도 없으면 알미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경험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 그런 알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알아지는 알미예요. 즉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알미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알미라는 경험 또한 항상 하는 그런 알의 경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데, 자, 경험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학, 모든 과학을 다 보세요. 그런 알미란, 그런 작용은 이 뇌신경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 안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은 보지도 못한 코끼리에 대해서 들은 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인지를 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은 진리인가 막 이렇게 막 판단을 자꾸 뭐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렇고 또는 네, 그럴 때 이게 진리인가를 볼 때 이것이 생각인가?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쭉 보여주신 것 같아갖고 이게 그냥 다이렉트로 진실이냐 아니면 생각이냐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계속 생각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생각인지 진실인지 아직도 판단 잘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네. 그렇게 해서 들게 되네요. 예. 그러면 수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 보사님은 어떻게 이제 처음에 이쪽으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수행을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 보면 수행이 이제 공부가 끝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험도 그런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그런 경험담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 공부가 끝났다라는 표현은 저는 별로 뭐 쓴 적은 없는데,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건 없는데, 공부라는 것이 이제 뭐 마음 공부니 이 수행을 이 불교에서 공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 공부가 뭐냐? 바로 수행이 공부예요, 불교에서는. 수행이 바로 불교에서는 공부지, 불교에서 공부라 하는 것이 수행과 별개 딴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 불교에서 공부란 바로 수행이에요. 마음 공부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게 마음 공부죠. 네. 그러면 마음 공부란 뭐냐? 바로 수행,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왜 괴로움이 경험됐는지도 깨달아져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수행도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부라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수행이란 말은, 그럼 부처님은 이제 깨달으셨으니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를 마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제 더 이상 수행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요.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은 없죠. 공부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바로 수행이다, 공부라고 하는 그런 매 순간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즉 바로 이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네.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을 아까 수행이라 그랬죠? 네. 도라 그랬죠? 네. 그게 바로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런 경험이었는데도 어떤 깨달음, 자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그것을 수행이니 도니 공부니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은 더더구나 이제 무지가 없으니, 무지라는 것이 작용되지 않으니 이제 바로 착각이 없는 경험이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도니 수행이 한 경험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도라 이름할 이유도 없고 수행이라 이름할 이유도 없고 이제 공부라 이름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공부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와 다르지 않는 경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가령 수행이 끝났다, 공부가 끝났다고 하니 이제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고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수행이니 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없어질 뿐인 거예요. 그러나 경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자, 우선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의복의사의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예. 계기.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는 당연히 네. 괴로움으로 된 거예요. 가장 먼저 제가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의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자신감에 가득 찬 그런 삶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과에 합격도 했고, 자, 그러니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었죠. 그런데, 대학교 1학년, 가을쯤, 선친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 공무원이셨는데, 그때. 그러고 나니, 우리가 형제들은 많고, 유형제인데, 육남매인데, 형제들은 많고, 시골에서 아주, 시골인데,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고혈압 쓰리신 아버지 간호도 해야 되고 애들 그때 한창 다 공부할 때여서 그리고 제가 가장 큰 아들이었고 이로 누님이 두 분 있긴 해도 그런 상태이니 사실은 이 뭐 전부 다 아직 돈 번 형제는 없고 그러니 도대체 제 머릿속으로 집이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좀 도와야 되겠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제가 제 무력함을 그때 제일 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뭐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하니까 정말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돈을 못 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세상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무력감을 확 느꼈지요. 그래서 그때 출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 작용되는 게 우리 시골에는 교회는 없고 이 절에 한 번씩 갔던 게 있어서 머리 감고 들어가면 제일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불교 공부도 하고 어떻게 출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안 됐어요. 못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또 어떻게 뭐 세상살을 그때 살게 그냥 또 됐죠.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졸업하고 취직하고 형제들도 돈 벌고 하니까 또 뭐 그렇게 저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한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왕창 이제 망했어요. 이 모든 걸 다 날려먹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미리 준비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만 계속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팍 나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다시 뭔가 돈을 벌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건 뭐 이제 죽을 때까지 뭐 빚 갚고 뭐 어떻게 하느라고 그냥 정신없이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출가하고자 하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살을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그 빚과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기서 헤어날까 뭐 얼마를 벌어야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모든 재산이든 이런 걸 그냥 일체 관여 없이 막 경매로 날아가도록 그냥 일체 관여 안 하고 어떤 때도 뭐 참여도 안 하고 재판에도 안 가고 다 날아가도록 그냥 덮어버리고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수행이랑 공부를 해보자. 이제 나이는 들었으니까 이제 출가하기는 이제 어렵게 됐지요. 이제 뭐 결혼도 했었고 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 수행이라고 하는 데 관심이 일어났어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 어쨌든 괴로워서겠죠. 괴로워서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도 뭐 수행이라는 데 대해서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좋아했던 제가 오쇼 라저니시 책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럼 오쇼 라저니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오쇼 라저니시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좀 사가지고 이 공부를 해도 그때 옛날하고 달리 별 그렇게 뭐가 와닿질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뭔가 멋있는 것만 상상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했었지 오쇼 라저니시가 너무나 멋있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폭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어떤 멋있음을 꿈꿀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로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뭐 여기저기 뭔가 이제 스님들도 만나보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해도 도무지 이게 뭔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뭔가 이러면 되겠다는 것이 잡히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제가 고향 근처에 있는 어떤 이 절에 놀러 삼아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도 처사인데
이 제가자인데 절에 와서 일도 도와주면서 수행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윗바사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와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스님들 만나서 수행이 뭐냐 해도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이래가지고 될 것 같다는 감이 안 잡히는데 아니 윗바사나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야 이거 이러면 되겠다 야 이거 아주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 만나서 뭐 들어봐도 뭔가 전부 다 뜬구름 잡기식이고 뭔가 와닿지 않았어요.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자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윗바사나 수행하는데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2009년도 8월달 9월달인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또 대구에 윗바사나 수행 한다는데 한번 같이 가봤어요. 한 달에 한 번인가 한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처음으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 3번, 석 달, 3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보니까, 뭐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시키는 대로 이제 앉아서 자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아직 성에 안 차요. 그래서 또 찾다 보니까 저기 상주에 이 고행카 수행한다는 법륜스님 친형님이 하시는 곳이 푸른들이라고 있어요. 그런 고행카 수행인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당장 그 12월 달에 그해 12월 달에 그 상주 아주 깊은 골짜기인데 또 걸어갔어요. 그걸 가니까 겨울 동안에는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인도 간다고.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열리면 그럼 연락 주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2월 달에 음력 2월 달에 자기가 인도를 안 가서 열게 됐다고.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열흘간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한번 참석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령 뭐 이제 우리나라 윗바사나 수행처라고 하는 곳이 들리면은 그 가서 1박 2일로 가서 한번 다 경험을 해봤어요. 한번 먼저 가면은 이제 이 선지식하고 대화 한번 하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하루 저녁 수행해보고 그 다음날 한번 다시 인터뷰해보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이제 해가 바뀌어서 4월 달에 천안 호두마을이라고 하는 윗바사나 수행처가 있어요. 거기서 미얀마에서 온 아신 떼자냐 사이도가 열흘간 특별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등록을 해서 했었죠. 그런데 그 등록을 사흘째 되는 때, 이제 대구에서 했을 때도 뭔가 좀 자각을 있었어요. 굉장히 기쁘던 어떤 그런 경험은 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디다 막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뭔가 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이 호두마을에서 한 사흘째, 떼자리아 사이도 열흘 중에 사흘째 되는 날, 자각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각 중에 아주 큰 자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는 앞에는 엄청 기뻤었는데 기쁨이다기보다는 이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 되게 됐어요. 그냥 뭐 이거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는 이제 계속 윗바사나니까 자 알아차리라고 그러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자 알아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이 알아차릴수록 좋고 알아차림이 자동화될 때까지 노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저는 모범생 출신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갔고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여튼 열심히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 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대신에 제가 잘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이 똑똑하다는 거 이거는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잘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제 모르는 바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거기는 호두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주위도 산으로 돼 있는데 떼자리 사회도의 수행은 막 빡시게 하는 게 아니라 법문하고 자율수행이 그 법문도 뭐 하루에 한 번쯤 할까? 아니면 뭐 그냥 한 열흘간에 한 두세 번 해요. 그리고는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렇게 수행 점검을 해요. 매일. 그런데 한 4월째 되는 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저기 산 옆에 산에 올라갔다가 보니까 이거는 법문이 있는다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해가지고 산에서 쫓아내려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알아차리려고 계속 하다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씩 그래도 조금 천천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와야 되니까 이게 비탈지게 빨리 내려오니까 내려오고 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할 때는 잘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쫓아내는 이때가 바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해서 어떤 경험 상태가 되려고 했던 바로 그 경험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다 알아진 거고 보이고 들리고 다 알아지고 발도 제대로 가고 해서 다다닥 다 된 거예요. 아니 뭐가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이게 잘 안 된다 뭐 그러고 힘들다 이랬었는데 아니 이게 바로 그냥 다다닥 내려온 이 경험이 바로 이때는 뭐 비탈길이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죠. 그냥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내려오는데 문득 이상하다. 아니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되려고 했던 바로 그런 경험인데 아니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름하는 거구나 라는 자각이 온 거예요. 경험 상태는 떼자니아사에도가 이야기한 그런 경험 상태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되려고 알아차리려고 했었는데 아니 이게 그냥 다사사 내려오는데 그 경험 상태인 거예요. 아니 뭐야 내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지는 이런 경험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름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무 말을 잘 믿은 사람이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못했다. 이때도 수행이 돼야 되는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을 잘 믿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 보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맞다라고 무조건 믿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르니까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딱 그런 경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연애라고 하는 자격이 파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으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떼자니아 사회도의 수행 가면은 책들을 지어요. 떼자니아 사회도가 지금까지 법문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답한 거, 이런 책들을 기본적으로 몇 권을 지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알겠는 거예요. 단 그 경험 하나로. 그 이후로는 하려고 함이 없어져 온 거예요. 왜? 그냥 하려고 하면 그냥 다 알아지는 걸 뭐. 다 바로 그런 걸 뭐. 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수행 한 달가 아니라 떼자니아사에도 가령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할 때 딱 그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더라.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썼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뷰 제 차례가 오면은 그냥 하는 거고 없으면은 뒤에 앉아서 누군가 질문하는 게 들리잖아요. 그럼 떼자니아 사회도에서 대답이 나온 거고 저한테도 당연히 들리니까 대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요 두 개를 일종의 구경하는 것처럼 들리고 알아지는 거죠. 단지 이것도 그냥 들리고 알아지는 그냥 경험.
자,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이랬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바로, 야, 내가 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대구 경북대 사회체육관하고, 청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서 몇 번 했었어요. 이제, 그리고 합천 해인사 건너편에서 토굴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번 살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동네 사람이 그래서 갈 때가 이제 막막해진 거예요. 뭐 사업은 망했지, 뭐 재산 하나도 없지, 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두마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호두마을, 그래서 호두마을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제가 호두마을에 그 일도 봐주면서, 거기서, 제가 좀 머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서 호두마을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일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무국에서 관리했으니까 그 오는 이제 그때는 호두마을은 여러 선지식들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식 이제 모시는 일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법회하도록 관리하는 일 그리고 선지식한테 이제 보시금 드리는 일 그런 일을 이제 맡아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선지식들하고 대화도 있게 됐죠. 그러다가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제가 법회도 제가 몇 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그 슬립자 호두마을 슬립자를 대신해서 사우디 가는 바람에 이제 끝나고 사우디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알아지기는 해도 분명히 어떤 그런 이제 그 자각은 사실 그것은 알아차리라 이름하는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었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 자, 이게 대해서는 힘이 안 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실은 다 알아졌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건데 문득문득 어떤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흔쾌하지 못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그러면 이제 사우디가 있고 이 슬립자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단지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어떤 일이 어떻게 좀 제대로 안 돼서 1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돌아와서 어떤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이 사우디 오고 가고 한 이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 마일리지가 쓸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일리지로 가지고 태국에를 갔어요. 태국의 아잔차 센터라고. 그때 그러니까 호두마을에 있을 때 아잔차 책을 호두마을에서 이 번역 출판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 기억이 나서 그래서 태국의 아잔차 센터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2달 동안 이제 머물렀어요. 뒤야 사업 망해먹은 사람이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비행기 마일리지는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돈은 안 받아요. 자기를 보시하면 그거는 받지만은 돈을 얼마 내라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마일리지로 가지고 가서 2달간 거기 머물렀어요. 이제 시간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있으면서 이제 가령 그 스님들이 법문도 하고 수행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거에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 생활대로 그렇게 갔는데 그러면서 거기 스님들은 이제는 아잔차 센터에 외국인 센터에 있었어요. 아잔차 센터는 2개가 있어요. 태국 사람들 중심의 이 내국인 센터가 있고 외국 사람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외국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센터에 있었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바로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있어서 아버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아버님을 통해서 몇 번 질문해도 대답이 별로
신통창고에서 그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거기 있을 때 이제 아잔차의 책을 읽었어요. 아잔차의 그 대화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읽다가 문득 한 가지 나한테 와서 꽉 걸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데 뭐냐면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아잔차의 법문 중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도 어디 들어봤던 말 같은데 유독 그때 그것이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나한테는 불분명한 거예요. 도대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니 왜 다르지 않다라고 했을까라는 것이 갑자기 팍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거기 그때 유독 확 와닿는 거예요. 도대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그 전에 아마 어디 책에서 본 적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관념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한번 들어본 적은 있고, 그때는 그게 뭐 그냥 이해됐다고 넘어갔는지 별 문제가 안 있었는데, 이때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 와닿아서 도대체 어째서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그 순간 팍 어떤 의문으로 꽉 막힌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문득 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네. 자, 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이나 의문이 일어나지 않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어떻게 보면은 호두마을에 있었을 때 아신대전의 사이도의 경험에서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을 알아차림이라고 이름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내가 알아차리려고 했다가 알아차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알았다가 그런 경험을 그렇게 이름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이제 없어진 그 경험이었고, 즉 소위 말하는 도라 이름하는 경험이 된 그런 경험이었고, 그런 자각이었고, 이제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그런 자각인 거예요. 자, 바로 부처라고 하는 그 실상과 중생이라고 하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즉 우리 이 존재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현상의 실체가, 실상이란 무엇인가가, 그것이 알아짐으로써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이 이래서 그런 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구나. 그것이 이제 알아진 거예요. 자각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가령 어떤 현상이어도, 현상의 경험인데도,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더 이상 의심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의법의사의 굳이 가령 깨달음이다 또는 자각이 다른 경험이라면은 경험이. 그 이전에 여러 번 있어도 그거는 지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사실은 큰 기쁨들은 그 이전에 일어났을 때가 훨씬, 그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기억으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별 대수롭지도 않는 거였는데, 예. 그래서 그런 현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난 경험, 그거는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을 깨달음이라 이름하든 자각이 일어나면 그런 거 관계없이 그 경험 자체는 잊혀질 수가 없는, 모를 수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의 경험 다. 그게 우보서의 경험이라면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